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계속해서 정리해고를 하고 있고, 리플은 그 반대이다. 계속해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엔지니어, 관리자, 이사 등을 포함해서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기를 원한다. 지는 해 뜨는 태양,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냥 저는 단순하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 시스템, 블록체인 경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이제 계속해서 낙후되는, 사라지는 기업들이 속출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블록체인을 받아들이는 기업들이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돈을 세이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점차적으로 알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꽤 말이 많죠. 이곳저곳에서 시한폭탄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자, 이제 대놓고 여러 곳들에서 미국의 자세, 미국의 위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거부하는,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미국, 이제 뒤처질 수 있다. 퇴보할 수 있다. XRP가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통화 중 하나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참 멘트 마음에 듭니다. XRP 및 리플과 관련해서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리플과 SEC 소송으로 인해서 다른 국가보다 뒤처져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 XRP를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두바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 그룹 MAG, 두바이 최고의 부동산 투자 회사 중 하나가 XRP를 수락하기 시작했고, 이 영상을 제가 이야기 드리면서 금융기관들이 XRP를 취급하고 수락함에 따라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건 이제 일반 기업들이 XRP를 수락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저런 여건들을 봤을 때, 이런저런 상황들을 봤을 때 미국이 아직까지도 보수적으로 암호화폐를 바라본다면 상당히 뒤처질 수 있다. 더군다나 만약 XRP와 SEC 소송에서 SEC 미증권거래위원회에서 XRP를 벤 때린다면 크나큰 충격이 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암호화폐는 한 국가가 거부한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중지할 수 없습니다. 결국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어쩌면 30년 정도 그 국가의 지위가 퇴보할 수 있겠죠.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에 숨겨진 블록체인 기술은 인류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걸 이제 알아차리겠죠. 어쨌든 존 지튼 변호사는 2023년 3월, 브래디 갈링하우스도 내년 3월 해결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미국이 받아들일 건지 받아들이지 않을 건지 그거는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수많은 코인들을 다 두고 XRP를 SEC와 지금 맞짱을 뜨게 해놓은 이유는 다 이유가 있겠죠. 결국 XRP를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이겠죠. 가장 강한 부정은 항상 강한 긍정이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자, 이제 2022년이 닷새 정도 남았죠. 오늘이 26일이니까 31일까지는 5일 정도 남았습니다. XRP 가격은 2022년 얼마나 마감을 할까요? 제가 뭐 영상에서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던 리플 가격 0.55달러를 일단 깨게 되면 1.3달러 정도까지는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상승을 하게 될 거다. 그 가격은 이제 1,500에서 1,600원 정도겠죠. 그리고 제가 보는 내년은 2020년 12월 리플 XRP 스냅샷 찍히신 분들에게 드디어 플레어 토큰이 에어드랍이 되죠. 그 시기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SEC 소송도 약간 긍정적으로 흐르고, 아니 어쩌면 승소했다는 발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XRP에 의해서 동반 상승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예측해 봅니다. 그 전에 일단 XRP 가격은 1,500, 1,600원 선에서 올해를 마무리하면 좋겠죠. 크래프트뉴스닷컴에서도 지금 스마트 컨트랙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XRP가 2023년 전에 1달러까지 갈 거라는 예측을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어쨌든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벤트죠. 거래의 도구를 완성시킨, 지불의 도구를 완성시킨 전 세계 어느 곳이든 귀를 빵빵 뚫어놓은 빵형 브래드 갈링하우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별로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가장 잘한 일은 거래 후 도구를 완성시킨 일이었다. 요거는 제가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암호화폐를 오랫동안 봐오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지금 전세계 400여 개 정도 되는 리플의 파트너십 관계, 거래 후 도구를 완성시켜놨다. 그러면 그 아이가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가능하다면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너무나 편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떠올리면 어쨌든 NFT가 지금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까지. 그러면 끝입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 OD를 통해서 방방곡곡 다 뚫어놓은 건 어쨌든 붕어빵의 틀을 만들어 놓은 거고, 디파이나 NFT,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제 붕어빵 틀에 단팥과 그리고 밀가루를 혼합해서 아주 맛있게 추운 겨울 여러분들께 잘 구워서 줄 수 있겠죠. 제 표현이 좀 진부한가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습니다만, 제가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붕어빵이죠. 왜 붕어빵을 보면 저는 XRP가 생각이 날까요? 자, 어쨌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암호화폐 전체 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이벤트가 XRP 플레어 토큰 에어드랍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에어드랍을 해준다는 건 결국 스마트 컨트랙트의 활성화겠죠. 자, 이제 우리 스마트 컨트랙트 한다. 그러니까 요거 잘 갖고 있어. 그리고 한 번에 주지 않고 계속해서 분할 지급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까운 놈이니까 던지지 말고 조금씩 받아가. 어쨌든 저는 영상을 통해서 XRP가 주는 에어드랍들은 웬만하면 아직까지는 홀드를 하고 계시라고, 갖고 계시라고, 짱 박아놓으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금 업비트에 갖고 있는 게 송보드, 그리고 솔로제닉,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 토큰 9 스파크 토큰, 요게 내년 1월에 에어드랍을 진행한다고 했고, 그 시기가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12월 말 1달러 언저리에서 스타트를 해서 2023년 1월 대망의 리플 XRP가 떡상하는 걸 눈으로 직접 현장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은 사전 결정된 지침에 의해 제어되는 디지털 계약이다. 먼저 요구 조건을 제시를 한다. 그리고 그 요구 조건이 완성되어야만 스마트 계약에 따르는 지불 수단이 지급된다. 약속의 불이행은 없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죠. 그런데 친구가 5일 있다 돈을 준다고 했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자, 그러면 스마트 컨트랙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에게 오늘 돈을 빌려줬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는 프로그래밍이 된 돈을 지불을 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을까요? 5일 뒤에 그 친구가 그 돈을 갚겠다는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 돈을 빌려줬다. 그런데 5일 뒤에 그 친구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돈은 쓸 수 없는 돈이 돼버린다. 조금 이해하셨죠? 스마트 컨트랙트로 제어가 되는 지불의 수단들은 이렇게 항상 프로그래밍이 된 돈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돈은 가치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어쨌든 지침에 의해 제어되는 디지털 계약이다. 추가 인간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 굳이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이더리움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마찬가지다. 이더리움의 원리,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떤 건지는 제 영상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꼭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이해는 제가 성학설, 성선설을 설명하면서 제가 또 이야기를 드렸죠.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는 성선설이다. 하지만 디지털은 성악설이다. 일단 그 어떤 것도 디지털 안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 입니다. 자, 이 뉴스는 XRP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차트에서 구매 신호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12월 말일까지 언제 펌핑이 들어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차트를 봐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과연 리플 스마트 컨트랙트 XRP 가격이 2022년 말까지 1달러로 급등할 것인가? 좀 가라, 좀 지겹다, 이런 말들도 그렇죠. 리플 전 이사인 맷 해밀턴은 곧 XRP 레저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플레어 토큰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는 토큰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에는 대체가 가능한 토큰은 뭘까요? 비트코인이죠. 그 성질과 특성이 똑같기 때문에 1대1 트레이드가 가능하죠. 그런데 대체 불가 토큰은 유일무이한 것들이죠. NFT를 설명을 하면서 제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 게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유일무이한 존재는 어쨌든 사람이겠죠. 사람 중에 더 디테일하게 찾으려면 지문이 NFT의 최고봉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지문, 간이는 하나의 블록과 하나의 블록을 연결할 때 체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 계약서를 쓰실 때 계약서 한 장과 계약서 한 장 사이에 여러분들의 지문 날인을 하죠. 그게 어쨌든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하나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블록과 블록 사이를 연결해주는 체인 역할이 어쨌든 계약서와 계약서 사이에 쓰여지는 간인과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블록체인에는 대체 가능한 토큰,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리고 에스크로,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와 같은 기능이 있지만 스마트 컨트랙트는 현재 개발 중이다. XRP 레저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은 다른 유사한 플랫폼, 즉 이더리움, 카르다노, 에이다, 솔라나의 직접적인 경쟁자로 만들 것이다. 경쟁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쓰이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리플이 갖고 있는 파트너십, ODR, 길을 그냥 빵빵 뚫어놓은 빵형 말씀드렸죠. 어떤 기업이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판매 루트, 인프라, 이게 가장 크죠. 그런데 이미 XRP 리플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얹기 전부터 전 세계 엄청나게 많은 곳들과 파트너십 관계를 있다. 자, 그들이 거래의 완성도를 높여놨어, 이 XRP가. 그런데 거기다가 계약서까지 쓰고 싶은데 어떤 걸 선택할까요? 생뚱맞은 에이다를 쓸까요? 아니면 인지도는 높지만 확장성, 수수료, 처리 속도가 낮은 이더리움을 쓸까요? 여러분들이 기업의 대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거래의 도구로 XRP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코인을 가지고 똑똑한 계약서를 쓰려고 할까요? 그 상상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말 랠리의 끝에서 XRP 가격 제발 좀 1달러까지만이라도 좀 가주라. 이게 제 생각이고 크립토뉴스닷컴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 1달러까지는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일단 0.55달러를 돌파해야 된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꽤 어렵게 지금 차트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2022년 마지막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또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원화책을 열심히 하시고 항상 저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